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2월 6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밤중에 이제 미국 지수가 최근 추세가 좋았는데 일단 한번 꺾였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지표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고 처음에 좀 눈치를 보긴 했거든요. 눈치를 보다가 시장이 이거 근데 고용이 좋은데? 고용이 좋으면은 일자리 폭증, 그러면은 연준에서, 지금 연준의 역할은 이제 증시랑 경제 상황이랑 이렇게 하면서 좀 저울질하면서 금리 인상폭을 조금 더 올릴지 말지, 그리고 올린 상태고 지금 꽤 높잖아요. 높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 상태를 좀 유지할까, 금리 인하는 또 이게 좀 언제쯤 할까, 이런 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랑 뭐 좀 이리저리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미국 체력 아직 튼튼한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기업들? 그러면은 긴축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크게 그렇게 막 시황 자체를 막 쥐고 흔들고 그 정도의 영향까지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증시에서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오는 핑계거리를 쓰냐 마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서도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뭐 테슬라랑 애플 이런 애들 또 멀쩡히, 애플이랑 아마존 이번에 실적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 놓고도 증시 자체가 그냥 하루 이틀 좀 멀쩡히 또 지나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무난하게 또 별 반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수 자체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상 좀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요 2500선 넘냐 마냐 이거를 좀 중심으로 볼 것 같고, 여기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코스닥은 750을 넘은 자리기는 해요. 얘는 이제 차트 관점에서는 저항 돌파를 했네. 좋은 부분이죠.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 이런 세계 시황이랑 같이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수고, 그다음에 이런 외국인 매수세, 나 아무것도 막 보기 막 생각하기 귀찮아. 그러면 최소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2천억, 3천억 이상씩 들어와줘야 증시가 최소한 보합선이든 상승이든 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언제 이탈을 하냐, 언제 매도를 시작하냐, 요거를 좀 중심으로 한동안 지수가 뭐 여기서 더 갈 때는 당연히 외국인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얘네 이상으로 기관이 매수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리고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견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기관이 큰 금액을 산다고 칩시다. 뭐 하루에 막 1조씩 사.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관이랑 같이 합류해가지고 양매수로 갈까요? 아니면은 외국인이 이제 얘네들이 받아주는구나, 우리 여기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애들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끌어올린 애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 좀 상승을 했을 거고 당연히 지수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기관들이 막 1조씩 매수를 해. 그러면은 제가 아는 외국인은 양매수로 같이 상생을 하기보다는 우리 이 정도 수익인데 기관들이 받아주면은 고맙지, 우리는 팔고 갈래, 이런 식으로 매도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양매수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보통은 외국인은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좀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갑자기 매수세로 받쳐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중심으로 얘네가 이탈 안 하고 언제까지 증시를 좀 견인해 주냐, 이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폭증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린 모습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최대 25% 세액공제,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는 이제 증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조금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결국 시황이 지수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높은 자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20년을 비교하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진짜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돈을 찍어내면서 그 힘으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0년에 한 번 오는 정말 드문 그런 장세이고, 글로벌이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돈이 막 주식시장이랑 이제 그 코인,
뭐 이런 쪽 부동산 이렇게 하면서 좀 뻥튀기를 만들어냈던 시장인데 지금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애초에 유동성 자체가 최근에 좀 좋기는 하지만 저 때랑은 이제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시장 자체 유동성 엄청 좋아요. 지금 9,000K, 8,000K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건지 1년 만이거든요. 1년만. 진짜로. 1년 만에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엄청 시장 자체에 돈 도는 거는 뭐가 됐든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큰 폭에서는 계속 이런 박스권 어느 정도 박스권에다가 저점을 깨는 뭔가 시황상 임팩트 있는 이슈가 나오면은 그런 구간은 진짜 뭐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갔다고 뭐 아니면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쟁 뭔가 완전 백지화 리셋되는 그런 기준의 악재가 아니면은 저는 저점 깨는 자리는 엄청 땡큐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연도는 매매하기 지금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처음에는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는 좀 박스권 유지하면서 유동성도 좀 살아주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에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을 잘 할 생각을 해야겠죠.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시황상 아직 이것저것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미국 부채는 한 5월쯤부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게 좀 그 금액 터지고 할 때가 한 6월쯤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한 5월, 4월 말에서 5월쯤 정도 가서 그때까지 합의 같은 게 안 되면은 이제 조만간 이거 얘기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그거 2011년도쯤에 그 합의 안 돼가지고 지수급락 꽤 세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기회니까 저는 기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회를 좀 만들어 줄지. 그래서 미국 부채 결국에는 미국 그게 뭐 자멸할 게 아니면 결국 뒤에는 합의를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그게 이제 막 이야기 나오면서 불거지고 막 서로서로 쳐내고 합의 안 되고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월, 6월쯤부터는 좀 그 준비를 해두면은 뭐 기회가 오면은 땡큐고 아니면은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한 달 좀 해가지고 피해 갈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 5월, 6월쯤 또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채 한도는.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올해 미국 부채 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든 뭐 중국이든 부동산 뭐 PF 대출 이런 거에서 좀 기업들 도미노 파산 요런 정도가 지금 일단은 가장 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의 기름 부은 중국 스파이 풍선. 요번에 뭐 중국 스파이 풍선이 주말 중에 갑자기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 국무 요 방중 취소되고 의회는 격앙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어차피 패권 다툼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요 내용으로 혹시 히토류 관련주 좀 반짝하나. 물론 중국에서는 내용을 봤더니 그거 뭐 그냥 과학 탐구용이다. 뭐 우리가 뭐 의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또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되고 저런 이벤트로 유니온 시리즈들 뭐 반짝할 수는 있지 않나. 근데 얘네는 결국에는 실제로 그 관세 부여 같은 거 하면서 다툼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좀 메인보다는 매매했다가 슈팅 주면은 정리하고 그런 섹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네 차트 한번 좀 길게 보시면은 일정 구간에서는 좀 계속 버텨주긴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매매 포인트에 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정치 테마 계속 이제 전당대회 이제 이번 달 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야당 측은 반사이 김동연, 이낙연주, 그다음에 여당 측은 안철수, 김기현이 처음에는 좀 많이 떠올랐었는데 지지율로는 안철수가 엄청 잘 나가죠. 근데 이제 또 요번에 막 뉴스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뭐 선거 개입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으로 혹시 김기현한테 또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주랑 김기현 주는 정치 테마 대선이 아니라 저 당대표 그 이슈로 갖다 좀 어떻게 움직이나. 얘네들은 돈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써니전자 여기서도 또 2천억 터지고 5일선 주변인데 얘가 그냥 무너질지 아니면 또 지지할지 안랩도 갭 뜨고 이런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 움직임인데 얘네들은 좀 눈에 두시고 혹시라도 반짝하면은 나무기술, 남성,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얘네들도 지지율 정말 지지율만 봤을 때는 압도적이었거든요. 뭐 60대 30 이러니까 이길 수 없는 지지율인데 그래도 계속 뭔가 시장에서 좀 세력들이 뉴스를 붙이려고 하는 건지 종목이 와장창 깨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 일정 같은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주말 끼고 이게 원래 STO 그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이제 6일 월요일 나오는 걸로 좀 뉴스를 봤었는데, 이게 뉴스들이 오락가락했죠. 뭐 2월 3일 나온다, 2월 초에 발표한다, 아니면 2월 중에는 발표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공개. 그래가지고 뭐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주식 엮인 거 봤을 때 이게 그래도 내용이랑 시장이 좀 클 거는 같거든요. 증권형 토큰 쪽에 뭐 이제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엮이고 하면은 좀 시장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 관련 종목들 플러스 이제 NFT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죠. 그래서 한국형 STO 토큰 증권 밑그림 나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즉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요번 연도에 이거에 대한 정책이 중간중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잠잠하다 싶으면은 뭐 하반기에 또 뉴스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이 뭐지? 금융위 증권 여부 판단 원칙 발표.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뉴스를 한번 좀 찾아서 내용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냥 각 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뭐 SK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 키움증권도 있고, 근데 이제 시총 큰 애들은 조금은 뭐 밀어두고, 그런 증권들 플러스 NFT 관련주, 거기서 이제 좀 더 이게 시스템으로 정말 도입이 되려면은 뭐 보안 쪽이 좀 엮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랑 이제 뭐 결제, 지금 뭐 애플페이 때문에 좀 핫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 폭넓게 보면은 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 좀 내용이 좀 신박하기도 하고 이게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 시스템을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봤을 때는 도입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뉴스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 토큰 증권 본격 도입 한 2024년 시행 목표로 갔다가, 뭐 이게 결국 미술품,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주는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요거를 정부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관련 주들에 대해서 뭐 이제 증권 관련 주들, 여기 SK나 뭐 코리아에셋 최근에 LED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죠. 한국정보인증은 키움이랑 뭐 협업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NFT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 투자 뭐 등등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일단은 얘네가 뭐 밑에서 좀 대금 터치면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좀 아직 조용조용한 애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좀 관심을 둘 테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한동안은 좀 두긴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NFT에서는 좀 대장격, 사실상 시스템으로 갖다 증권사가 가장 메인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권 쪽에서 원래 대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NFT 쪽 갤럭시아 S, M이랑 머니트리 NFT 쪽으로 얘네가 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품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면은 서울 옥션, FSN 이런 애들까지 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STO 증권형 토큰은 아마 하반기에도 좀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지금부터 뭐 하반기까지 계속 막 시세를 준다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더 치고 나가나, 뭐 단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 좀 관심은 두되, 좀 나중에 조용해지면은 하반기 생각을 하면서 또 볼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재건 쪽은 좀 넘어가고, 여기는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뭐 주말 중에 그 키이우 지원, 그거에서는 뭐 어차피 큰 금액 얘기 나올 것도 아니고, 지원안인데 데모 이런 것들은 좀 전저점 깨거나 뭐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안 그래도 뭐 한 24일, 27일 뭐 전쟁 1주년 뭐 하면서 또 다시 뭐 힘을 총공세 가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서방 국가에서 막 탱크 지원해주고, 지금 전투기까지 지원을 안 해줄 거는 같은데 전투기 지원 뭐 해달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고, 자, 그리고 애플페이가 애플페이 애플페이 지금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생각을 하는 게,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뭐 뉴스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관심을 가질 테마가 애플페이,
그 다음에 저 STO,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요 정도를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로. 근데 애플페이도 그렇고 챗봇도 그렇고, 챗봇은 너무 길게 오래 높은 자리여가지고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자리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분명히. 계속. 근데 챗봇도 놓을 순 없는 게 뉴스가 계속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플페이는 이제 국내 도입이 되면은 그게 재료 소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 지금 이제 애플페이 국내 상륙 허용, 요 뉴스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한국정보통신이 뭐 28%, 27%요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르면 3월부터 쓸 수 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진짜로 시작을 할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플러스 현대카드가 독점을 포기하면서 그거에 당국에서 허용을 해줬고, 이렇게 독점 포기라는 거는 이제 다른 카드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결제 방식이랑 이런 거 막 등등 좀 분산되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막 시간에 결제, 전자인증도 그렇고, 얘는 최근에 그 STO 쪽으로 좀 올랐죠. 그런데 케이지 모빌리언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결제사들 시간에 좀 반응을 또 해줬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풀고 국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애플페이 관련주를 근데 좀 얘네도 리스크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이론, 그다음에 누구야, 하잉크 코리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일반적인 애플페이 뭐 세력주 한정통 일단 대장을 했죠. 얘가 이전부터도 대장이었고,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한번 뿜어주긴 했네요. 그리고 이론, 하잉크 코리아, 얘네들 플러스 이제 결제, 케이지 모빌리언스, 전자인증 등등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볼 것 같습니다. 3월달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현대카드 독점 포기, 그러면 이제 다른 카드사에서 다 좀 노려보겠죠. 자, 그리고 챗봇은 너무 많아요. 뭐 바이두부터 해가지고 구글, 솔트룩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우리가 아는 글로벌 이름 대면 아는 기업들에서 다 AI에 투자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KT 믿음 뭐 상반기 플러스 주말 끼고서 뉴스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AI 유료 시대, 이거는 원래 있던 뉴스고, 챗 GPT처럼 만들어줘. 구글에서 AI 챗봇 스타트업에 또 3억 달러 투자. 이게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던데, 오픈 AI 연구진에서 좀 떼어져서 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지금 대박을 친 회사인 거죠, GPT.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구글에서 또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얘네가 봤더니 오픈 AI사 좀 그 연구진이었네. 그런 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3억 달러, 3천억. 금액이 엄청 크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스타트업이면 3천억이면은, 스타트업에 3천억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또 스타트업이잖아요. 얘네 시총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2021년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인데 3천억.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세력주로 움직이는 애들 시총이 3천억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막 MP처럼 뭐 좀 자리 잡은 애들, 뭐 요런 애들이 3천억, 2천억, 1천억대인데 지금 3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지분이 근데 10%뭐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뭐 시총을 지금 한 3조 가량 뭐 좀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투자가 또 있다. 구글에서 또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AI 쪽에 혹시 구글이 저런 거 플러스 우리나라 AI 관련주에도 막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세력에서 또 엮일 때도 있기 때문에 요거 챗봇 시리즈 재료, 그다음 챗 GPT 열풍 탄다. 네이버도 상반기에 서치 GPT. 그래서 챗봇이 뉴스가 끊이지 않아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이제 저번 주에 좀 갈리기 시작하죠. 예전에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챗봇에서 움직이면은 결국 다 같이 분위기를 만들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오브젠, 얘는 신규 상장주 이렇게 하면서 좀 신고가 또 치고 나갔지만, 요거 외에 코난 테크놀로지, 얘가 이제 좀 대장격, 나중에 솔트룩스, 셀바스 등등이 있는데, 종목들이 이제 슬쩍슬쩍 내려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쪽은 이제 매매하시려면은 자신 있으시면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비중이라도 매매할 때는 좀 낮추거나, 그리고서 대응 좀 원활히 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대장 쪽은 지금 오브제는 신규 상장주라서 좀 좋아하진 않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요렇게 중심에다가 이제 KT 시리즈
얘네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순으로 나머지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챗봇 시리즈는 뉴스가 끊이지 않아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얘네는 투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구간 좀 하락하다가 막 밑골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10% 가까이 달고, 또 뭐 21선 주변 혹은 뭐 깼다가 그 주변에서 또 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여기서 좀 발주 이야기 나오면 네옴시티로 돈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옴 애들은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좀 깨는지, 인디F, 한미글로벌, 뭐 코오롱 글로벌 시리즈, 코오롱은 덕분에 좀 따뜻한 한 주가 됐었는데, 코오롱 시리즈도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특히 얘네는 이제 모듈러 이슈부터 해가지고 막 수철이었나요? 그것도 있고 네옴시티 이것저것 다 엮여요. 그래서 발주 예약이 나오면은 얘네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한 번 정도는 또 튀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시는 재건도 있고 그 네옴시티도 있고, 그다음 히림은 아랍에미리트, 그 회의부터 해서 뭐 뉴스가 좀 나오나 싶었는데 아직 주말 끼고서 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회의나 뭐 네옴시티 발주 가장 메인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발주로 관련 주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랍에미리트 뭐 1차 회의 이런 거 기회, 도전 어디 분야에 뭐 투자하는지 이런 거 나오나, 그다음에 원전도 지금 시장에서 뭐 영국도 그렇고 튀르키예 등등 뉴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다음 연도 정도까지는 최소한 현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한 키워드는 이것저것 툭툭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폴란드, 뭐 체코, 두쿠바니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고, 원전은 좀 튀르키예 요번 연도에 MOU 정도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저번 주 삼성, 퀄컴, 구글, XR, 폼팩터 이거 개발하겠다, 뭐 요 내용으로 갖다 좀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요 내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메타버스가 일단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일단 저는 메타버스, 재건 요런 애들은 올해 좀 테마가 되지 않을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나무가 요런 애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움직임도 슬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타버스에서 끼 좋은 종목은 MP, 삼성 스펙 2호 때부터 종목 끼가 워낙 좋은데, 이번에 대금도 3천억이 들어왔어요. 이런 애들을 좀 놓치기는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료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지수 밀리거나 하면은 저는 메타버스 쪽은 무조건 들고 갈 예정입니다. 지수 밀리면서 종목들이 좀 내려오거나 하면은 뭐 매매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메타는 꼭 올해는 좀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삼성, 구글 출시 하반기로 딜레이 가능성, 이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말 끼고 스페이스X도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스페이스X가 뉴스를 좀 했을 때 스페이스X 이제 국내 뭐 사업 등록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는데, 등록 절차가 갑자기 탁 뉴스화되면서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튀어오르나, AP 위성부터 그 방산 이쪽, 뭐 현대로템은 이번에 그 탱크 수주 독일이었나요? 레오파드 그거에 좀 밀린 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 크게는 안 보고, AP 위성 캔코와 세트레가이 뭐 이런 위성 관련 주들을 저 스페이스X 승인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번 주랑 관심 테마 계속 비슷해요. 제일 위에다가 이걸 1티어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나? 일단은 제가 제 관심 종목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챗봇,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안 밀려서. 근데 챗봇은 그냥 로봇을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챗봇에 얹어놓는 느낌이에요. 그냥 같이 움직여서 같이 묶어보는 거고, 시장을 한 2주 정도 지배를 했던 애들이라 요거 두고, 그 다음에 증권용 토큰, 그 다음에 그 애플페이. 근데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랑 챗봇 요런 애들은 좀 난이도는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메타버스 요런 애들을 중심으로 좀 앞에다 두고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힘이 빠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 2차전지랑 바이오 섹터, 제거는 뒤로 빼고, 뭐 원전 뉴스 나오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네옴시티겠죠. 네옴시티를 좀 기다리면서 네옴시티 중동 그거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쉬셨길 바라면서 월요일 매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